예, 지금부터 제91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개의 선언하시겠습니다. 제91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위원회 위원들이 많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최고위원회 당무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고 최고위원 여러분들이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당무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당원 제22조와 23조에 의거해서 바른미래당의 지명직 최고위원 2분을 지명합니다. 지명할 최고위원은 주승용 현 국회 부의장님과 문병호 현 바른미래당 인천시당 위원장이십니다. 주승용 부의장은 전남도의원과 여천군수 여수시장을 역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전남 여수을에서 지역구에서 4선을 달성하신 분으로 우리 당의 원내대표도 지내셨고 국회 부의장을 지내시면서 온화한 성품으로 또 중도 화합의 커다란 경륜으로 당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문병호 위원장은 인천 부평갑의 지역구에서 재선을 지내셨고 국민의당 시절에는 최고위원과 전략홍보본부장 등으로 활동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원외위원장들과 원만한 소통을 하고 계시고 총선 전략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 앞으로 우리 당의 화합과 총선 준비를 위해서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여김치 않습니다. 그동안 제가 최고위원을 임명하지 않았었던 것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당의 외연을 넓히고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년 총선에 대비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다렸었습니다. 그러나 최고위원 세 분이 회의에 참여하시지 않으신 것이 벌써 한 달이 다 되고 이 당무가 전반적으로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무 집행을 정상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절실한 여망 속에 오늘 최고위원 2분을 지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명되신 최고위원들께서는 무엇보다도 당의 화합을 위해서 또 총선 준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주승용 최고위원 여수에서 지역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문병호 최고위원도 지역 활동에 있어서 참석을 못해 주셨습니다만 다음 금요일에 참석을 해 주실 것입니다. 최고위원회 계속 불참하고 계신 최고위원 세 분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의 화합을 방해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 이것은 결코 당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부에 복귀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우리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혁, 또 이를 위한 패스트 트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우리나라 정치 개혁의 선봉장으로 중심으로 정치를 새롭게 이끌어가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마음으로 뭉쳐서 단합된 모습으로 한국 정치의 새판을 짜고자 합니다. 최고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당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당의 중심이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한국 정치의 새로운 중심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노동절 마라톤대에 참석을 하느라고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129주년을 맞는 세계 노동자이자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우리 노동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좋은 세상,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권리입니다. 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존중은 나라의 근본 정신이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기본 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최고의 복지는 좋은 일자리입니다. 떳떳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충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국가의 기본 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좋은 일자리를 가지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신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취업 재수, 삼수를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경제는 시장이 움직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국가가 세금을 쏟아부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취임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경제는 시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엄연한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망각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경제에 의해서 정부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민간 기업이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기술 개발도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게 그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규제와 간섭만 풀어주면 경제활동은 기업이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도 경기도 화성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았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대통령의 기업의 현장을 찾아 기업 활동을 독려해주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올해 들어서 문 대통령이 기업과 경제 현상을 찾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정부의 친기업 마인드를 홍보하여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면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자칫 정부의 홍보 활동에 그치고 더구나 불필요한 정부 간섭으로 확대 발전된다면 이것은 큰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전자를 방문해서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을 갖고 한국을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해서 수소경제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수소차 개발을 해서 이것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뜻으로 울산에 가서 수소경제 비전 선포식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마치 정부가 수소경제를 주도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조금 지원한다는 것으로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으로 둔갑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간섭을 하고 그것이 규제 확대로 나가면 이것은 정부가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를 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정부는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정책 이제는 폐기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제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을 방문해서 기업 총수를 만나는 것으로 친기업 마인드를 일으킬 수 있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정책, 경제 철학을 분명하게 바꾸어서 시장 경제를 확실히 하겠다. 그것에서 부족한 것은 사회 안전만 확충으로 패자 부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경제정책을 확실히 해주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고 오히려 기업에게 간섭만 되는 일자리위원회 이제는 폐지하십시오. 소득주도 성장위원회도 이제 폐지하시고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로부터 기업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정부 주도로 무슨 비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들이 하고 있으니까 기업에게 맡겨주십시오. 가능하면 정책실장도 없애고 청와대를 슬림화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경제를 살리고 오늘 노동절을 맞이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늘리는 길입니다. 노동과 일자리에 왕도가 없습니다. 시장이 잘 돌아가고 기업이 활력 있게 움직여서 투자를 하면 그 투자를 시행하기 위한 사람들을 뽑는 것이 일자리 확충 정책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한 환경 조성에만 힘을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 절차가 완료됐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진 극심한 대치와 갈등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미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던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정당을 해산해달라는 경쟁이 붙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 수십 명에 달하는 고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극렬한 반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여당으로서의 정치력을 발휘하고 협치를 주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은 개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서 대화 자체를 회피하고 반대로만 일관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정치 발전과 사회제도의 개혁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자세로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공수처 법안 등이 여야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상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당은 협상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한국당이 대화의장에 나올 수 있도록 원내 일당인 여당은 더 책임있는 자세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개헌 문제도 책임있는 자세로, 열린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저는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국민께 국회의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고 아쉬웠던 것을 풀어내야 합니다. 통 큰 결단으로 협상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일단 만날 것을 제안합니다. 만나야 대화를 하고 협상도 합니다. 종국에는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지금이라도 조속히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국회의 많은 문제들을 풀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경제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 수치가 마이너스로 나왔고 그 외 각종 경제 수치도 최악의 상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제연구소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계속 낮추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지난 3월에 올해 경제 흐름이 견실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분기부터는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의 경제 진단은 많은 국민들의 생각과 거리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세계 경제의 호황세에 비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타이밍이 좋을 때는 잘못된 경제 정책 때문에 경제를 살려놓지 못하고
이제는 세계 경제의 황색불이 들어온 이때에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니 어려운 것입니다. 민생을 위한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경제를 생각한다면 추경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입니다. 오히려 경제 실패와 무능을 감추려는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작년에 올해 추경 예산 없다고 하면서 슈퍼 예산 470조를 편성했고 아직 집행률도 40%에 불과합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지금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시장 경제의 상황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삼성전자의 사업장을 방문한 일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보여주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바른미래당은 수차에 걸쳐서 제안했습니다. 먼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여파를 멈추고 숨고르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실패로 판명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공표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시장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시그널을 보내야 할 때, 또 기업들의 사기를 높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 시그널을 보내야 하는 것도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성립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묵묵하게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계신 기업인들의 의견을 과감하게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타이밍마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시고 마지막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국당 역시 민생과 경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를 위한 문제, 최저임금제 제도 개편 등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일하는 국회, 또 기업인들의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들의 창의력에 또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도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공개 발언이 없으므로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